희망을 향해 달릴 열린 우리의 꿈들 더 울림나게 한국 열린 사이버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자녀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제가 2가지 코칭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대화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대화하고 싶은 타이밍을 활용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녀와 대화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의 자녀가 언제 나와 대화하고 싶은지 혹시 알아차려 보셨나요? 또 지금 내 자녀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지금 감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셨을 때 아이의 말에 내가 경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또는 내가 경청이 잘 안 되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최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열린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와 대화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3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인정과 격려는 아이를 춤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가 칭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했네, 굉장히 멋지다 이런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칭찬과 그리고 인정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인정과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칭찬하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칭찬하기와 인정하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칭찬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굉장히 이거 굉장히 잘했다,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 알아봐주고 그 일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짧게 그냥 피드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짧은 피드백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 다양한 행동을 하게도 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의 성적이 향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잘하지 못했다가 이번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게 됐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저의 변화가 있고 제 기준에 이것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모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뿌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께 그런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보면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했어, 이거 됐어 라든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라면서 굉장히 뿌듯해 보이는 얼굴, 그래서 나 빨리 칭찬해줘 라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누구누구 잘했네, 이번에는 이렇게 했네 라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잘했다, 그냥 대단하다 이런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잠깐의 기분이라든지 저와의 또 짧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냥 그러한 칭찬에 조금 흥미를 잃게 되고 또 그 행동을 조금 이제 덜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아이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그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을 때 누구누구 밥 잘 먹네 이런 식으로 먼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미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칭찬을 함으로써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부모의 좀 의도가 내포된 칭찬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아무래도 아이의 좀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칭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칭찬은 아이가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또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칭찬을 들었으니까 아니면 듣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때로는 이게 잠깐 하고 아이가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하다가 왜 안 하지? 우리 아이가 변했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칭찬은 어떤 아이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피드백한 거인데요. 리차드 윌리엄스는 이것이 바로 이런 무의미한 피드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아니면 잘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열심히 했네, 이러한 무의미한 피드백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칭에서는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피드백보다는 지지적 피드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적 피드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제 코칭에서는 고객이 보인 행동과 또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바로 지지적 피드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러한 지지적 피드백을 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행동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는 점차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지적 피드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또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아이는 그러한 행동을 더욱더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적절한 시점에 그러한 인정하기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이가 지난번에 엄마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스스로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잊지 않고 또 해줬네, 땡땡이는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땡땡이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제자리에 정리를 하니까 우리 집이 정말 깨끗해 보인다 라든지 집을 정리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조금 더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잘했어 라고 고마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내가 이런 일을 스스로 마저 할 수 있지, 나도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리고 하고 나서도 엄마 나 이거 혼자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이것을 스스로 하고 싶다, 해야지 하는 그런 동기도 우리가 부모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은 내가 나의 어떠한 행동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고요. 또 향후 이것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코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게 인정하는 말을 할 때에요, 또 아이에게 격려와 지지를 포함해서 같이 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땡땡이가 혼자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 혼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이 정말 깨끗해지고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다며 그 모습을 보니까 전에는 잘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또 아이가 혼자 하다가 잘 안 돼서 막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누구누구 안 돼서 속상했어 라고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혼자서 했을 때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됐지? 그래,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땡땡이가 혼자 할 수 있게 됐어.
이번에도 엄마가 계속해서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또 그렇다고 너무 혼자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옆에 있어준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자녀의 변화와 성장에 우리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해주는 것을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 잘 기억하시고요. 나의 자녀와 다양한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곳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열린사이버대